1번을 보시면 간단한 지수법칙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 4제곱하면 플러스가 되고 루트 2 4제곱하면 2를 제곱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앞에 계산은 4가 되겠습니다. 8은 2의 몇 제곱이지요? 2의 세제곱입니다. 따라서 약분하면 2의 마이너스 2제곱만 남겠습니다. 그러면 4 곱하기 4분의 1 해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번을 풀어보겠습니다.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 이것의 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뭐죠? 맞습니다. 미분계수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f'2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함수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3x제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f'2를 구하면 3 곱하기 4에서 4, 3, 12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을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세타는 2, 4분면에 있습니다. 코사인 제곱 세타가 9분의 4니까 코사인 세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인데 2, 4분면에서 코사인 세타는 음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3분의 2하고 찾고 가겠습니다. 사인 제곱 세타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와 같습니다. 따라서 이것의 값을 계산을 하면 1 마이너스 9분의 4 해주고 마이너스 3분의 2 해주겠습니다. 9분의 1로 통분하겠습니다. 그러면 9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해서 마이너스 1이 남겠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9분의 1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번을 풀어보겠습니다. 4번을 보시면 x가 0으로 왼쪽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0의 자극한 값 계산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x가 1로 오른쪽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1의 우극한 값을 조사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극한 값이 1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마이너스 1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를 보시면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이라고 했습니다. 조항은 4분의 1이고 모든 항이 양수이니까 공비는 양수가 되겠습니다.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공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3은 하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AR 더하기 AR 제곱하고 나타나는데 초항이 4분의 1이니까 4분의 1R 더하기 4분의 1R 제곱 이렇게 표현되겠습니다. 따라서 양변에 4를 곱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를 곱하면 6이 되고 인수분해하면 R은 마이너스 3하고 2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R 양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R은 2하고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값을 이제 또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A6 더하기 A7의 값을 계산을 하는데 AR의 5제곱 더하기 AR의 6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분의 1 곱하기 2의 5제곱 하면은 32가 되고 4분의 1 곱하기 2의 6제곱을 하면 64가 되겠습니다. 약분하면 8, 4, 30이고 여기는 16 해서 정답은 24, 3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6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두 양수 AB에 대해서 함수 F가 이렇게 세 조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절대값 f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경계입니까? 마이너스 1이 경계고 3이 경계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1의 좌극한 우극한의 절대값, 3의 좌극한 우극한의 절대값이 서로 같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x 이퀄 마이너스 1에서 먼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 여기 대입하면 1이고 마이너스 1 여기 대입하면 절대값 해서 a-1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서로 같아야 되겠습니다. 함수값은 여기에 등호가 있으니까 함수값과 우극한 같이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맞습니다. a-1은 1이 되거나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는 2가 되거나 0인데 우리 시작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두 양수 a, b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a 값은 2하고 구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x는 3에서도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x 이퀄 3에서도 서로 구간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3의 좌극한, 3의 우극한하고 대입을 할 텐데요. 좌극한은 3이고 함수값과 우극한이 붙어있는 여기에는 3을 대입해서 절대값을 해주겠습니다. 따라서 3b-2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b-2는 3이거나 마이너스 3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b를 계산을 하면 b는 어떻게 나타나죠? 3분의 5가 되거나 또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3분의 1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우리 또 어떤 b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양이 되는 b를 찾아야 돼서
b의 값은 뭐가 나타나죠? 3분의 5가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a 더하기 b를 해주면 2 더하기 3분의 5가 되고 3이 6 하니까 3분의 11.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7번을 보시면 닫힌 구간 0파이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사인 2x 삼각함수입니다. x는 a에서 최대값, x는 b에서 최소값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 최대 최소값을 갖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마이너스 사인 2x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화면에 조금 그려놨습니다. 마이너스 사인 2x 주기가 몇입니까? 2분의 2파이에서 주기가 파이고 주어진 구간이 한 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0이라고 하고 여기를 제가 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1, 마이너스 1 이렇게 마이너스 2 사인 x가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최대값이 나타나겠습니까? 여기에서 나타나겠습니다. 여기가 a, fa고 그 다음에 여기가 최소값이 되는 b, fb가 되겠습니다.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읽어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인 함수의 대칭성에 의해서 이 점을 지나겠습니다. 그러면 기울기 어떻게 읽어주면 되겠습니까? 이 길이분의 이 길이 하고 읽어주겠습니다. 이 길이는 몇이죠? 이 길이는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길이를 챙길 텐데요. 이거 몇 등분 됩니까? 4등분 되겠습니다. 4등분 중에 2칸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0에서 파이까지의 2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되죠? 맞습니다. 2분의 파이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기울기는 2분의 파이분의 하고 읽어주겠습니다.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하고 2 하고 읽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기울기는 파이분의 4 하고 읽어지겠습니다. 이어서 8번을 풀어보겠습니다. 8번을 보시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fx의 f5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중요한 조건이 있고 f5의 최소값을 구하는데 조건 가를 한번 보세요. f1의 값이 3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조건 나를 보시면 그 2라고 5를 또 쓰고 있습니다. 1보다 크고 5보다 작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5 이상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빨간 줄을 쳐놨는데요. 여러분 이 구조는 뭘 쓰라는 구조입니까? 맞습니다. 평균값의 정리를 쓰라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평균값의 정리를 쓰는데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니까 조건을 만족하겠습니다. 그러면 5 빼기 1분의 f5 빼기 f2 해주는데 이것을 만족하는 f'C가 어디에 있다라는 게 평균값의 정리죠. 맞습니다. C는 2라고 5 사이에 있겠습니다. 따라서 좀 정리해서 써보겠습니다. 여기는 4가 되고 여기 3 대입하면 f5는 어떻게 표현되죠? 맞습니다. 4f'C 그리고 더하기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 f'C 어떻게 됩니까? 이 조건 2라고 5 사이에 있는 x에 대해서는 f'x가 5 이상입니다. 우리 그 C, 이 조건을 만족하는 C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f'C는 어떻게 나타나죠? 5 이상이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밑줄 치고 써보겠습니다. 이 f'C가 조건을 만족하니까 5 이상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5, 4, 20 해서 전체적으로 f5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23 이상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것을 만족하는 fx 중에 모든 fx 중에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니까 23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를 보시면 두 함수 fx, gx가 있는데 x가 0 이상인 범위에서 fx가 gx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gx를 이쪽으로 넘기고 a만 남겨서 다른 부등식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6은 a 이상이다 라는 새로운 부등식으로 해석해서 풀겠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 부분, 이 부분을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새로운 함수 hx라고 잡고 문제를 접근하겠습니다. 그러면 0 이상인 범위에서 이 hx의 최소값은 a보다 크거나 같기를 원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부등식 문제를 제가 그래프의 위치관계로 한번 해석해서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hx는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6이고
어떤 그래프인지 체크하기 위해서 도함수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3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고 3x 더하기 1 그리고 x 마이너스 1하고 인수분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극대 극소점을 갖는 함수가 되겠는데요. 제가 그래프를 좀 미리 그려놨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몇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여기 극대가 되는 점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극소가 되는 x좌표는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중점이 몇이죠? 맞습니다. 3분의 2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원점은 어디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여기 이퀄 여기 y축이 이렇게 생기겠습니다. 제가 y축을 좀 좋게 그렸고 색을 좀 칠해놨습니다. 여기가 어떤 범위가 되겠습니까? 여기가 y축이 되니까 이쪽 부분 노랗게 색칠된 부분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 hx가 a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hx는 이 극소값, 원래 갖는 이 함수의 극소값이 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y는 a라는 직선이 어디 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y는 a라는 직선이 밑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0의 1에서의 함수값 보이시죠? 여기 1에서의 함수값이 어떻기를 원합니까? a보다 크거나 같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1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h1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h1 계산하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여기에 1 대입하는 거니까 1 더하기 6이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까? a보다 크거나 같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어져서 a는 어떻습니까? 5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런 a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어서 10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0번 문제를 보시면 그림과 같이 AB의 길이가 3하고 2 주어져 있고 AC의 길이가 3보다 크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BAC 이각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습니다. 코사인 이각이 8분의 7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이럴 때 삼각형 ABC의 외접원이 만나는 점을 B가 아닌 점을 D라고 했을 때 어떤 길이 구하는 거죠? 여기 M은 어떤 점입니까? AC의 중점이 되겠습니다. 이 점 D에 대해서 MD의 길이를 구하라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MD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색깔을 칠해놨습니다. 미리 색을 칠해놨는데 이 그림 보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AB의 길이는 몇이라고 했습니까? 여기는 3이고 그리고 여기는 2하고 주어져 있습니다. 이 각을 세타라고 하면 코사인 세타가 8분의 7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MD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니까 어떤 길이가 눈에 띄십니까? AC의 길이가 눈에 띕니다. 그래서 제가 AC의 길이를 K라고 하고 코사인 법칙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 ABC에서 코사인 법칙을 쓰겠습니다. 4는 K제곱 더하기 339 마이너스 2 곱하기 K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 세타 8분의 7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K제곱 더하기 9 마이너스 4분의 7, 3, 21K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양변에 4를 곱해서 정리를 해주면 4K제곱 마이너스 21K 더하기 5, 4, 2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나타나죠? 4, 1, 4, 4, 16 하면 K는 4분의 5거나 4가 나타나는데 우리 시작할 때 K 3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K값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K값은 4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됐습니까? K는 어떤 길이였습니까? AC의 길이였습니다. 이 길이 2등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2하고 길이를 구했습니다. DM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 뭐가 눈에 띕니까? 멱정리가 눈에 띕니다. 멱정리 뭐죠?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것이랑 같다는 뜻입니다. 멱정리 원래 이 여기 왼쪽에 칠한 연두색, 오른쪽에 칠한 연두색 삼각형의 닮음에서 나타난 거라 멱정리에 관련된 사실을 몰라도 닮음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 각하고 이 각 같고 원주각으로 같겠습니다. 그럼 막꼭지 같아서 이 길이 대 이 길이는 이 길이 대 이 길이 이게 바로 멱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멱정리를 쓰고 싶습니다. 그럼 뭘 쓰죠? 여러분 MB의 길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MB의 길이를 M이라고 하고 구할 텐데요. 여기에서 코사인 법칙을 한번 더 쓰셔도 좋고
아니면은 이 삼각형에서 또 뭐가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십니까? 맞습니다. 파푸스 중선 정리가 생각나셔도 좋습니다.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2배의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해서 파푸스의 중선 정리를 써도 좋겠습니다. 뭘 써도 좋은데 파푸스 중선 정리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하겠습니다. 그러면 339 더하기 4는 2배의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을 합니다. 그러면 m제곱 더하기 2제곱 하면 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m제곱 더하기 8 해서 2m제곱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1로 넘어가면 1이 돼서 2m제곱은 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m은 어떻게 나타나죠? m은 루트 2분의 루트 5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m의 길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뭐로 마무리한다고 했습니까? 닮은비 또는 멱정리라고도 불리는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를 쓰겠습니다. 그러면 dm의 길이 곱하기 뭘 쓴다고 했습니까? m의 길이는 루트 2분의 루트 5였습니다. 루트 2분의 루트 5는 해주면 이거 곱하기 이거 하니까 4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dm의 길이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루트 5분의 4 루트 2 해주는데 유리화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5분의 4 루트 1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를 보시면 전형적인 속도, 가속도, 위치 변화량, 움직임 거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개념 설명을 살짝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거 수직선입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여기 시작점이고 여기 3, 2하고 간격을 제가 조금 표시를 했습니다. 우리 속도 개념 뭡니까? 속도 개념 벡터 개념이어서 양음이 있습니다. 오른쪽 진행 방향이 플러스면 왼쪽 진행 방향은 마이너스로 나타나는 개념입니다. 위치 변화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위치 변화량 속도함수의 부정적분이어서 같이 어떻습니까? 방향성을 갖습니다. 오른쪽 진행 방향의 위치는 플러스고 왼쪽 진행 방향은 마이너스로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움직여서 여기로 돌아온 개념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수직선상에서는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뜻입니까? 오른쪽으로 5만큼 갔다가 왼쪽으로 2만큼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다시 오른쪽으로 2, 왼쪽으로 5 해서 위치 변화량 계산해보면 0입니다. 다시 처음 위치로 돌아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움직인 거리는 전체적으로 다 움직인 거리라 양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움직인 거리는 14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갔다가 여기에서 멈춰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5만큼 갔다가 왼쪽으로 2만큼 다시 오른쪽으로 2만큼 해서 5라는 위치에 멈춰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여기 오른쪽으로 5 떨어진 곳에 멈춰 있다라는 의미고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5 더하기 2 더하기 2 해서 움직인 거리는 총 9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시작해서 5, 마이너스 2, 플러스 2, 그리고 마이너스 10 같다라는 뜻입니다. 5,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10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이너스 5라는 위치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AB가 여기에서 동시에 AB가 여기 같이 있습니다. B가 이렇게 움직여서 여기에 멈춰 있습니다. A가 B를 찾기 위해서 전화를 합니다. 어디야? 했더니 B가 산 넘고 물 넘어 강 건너 하고 설명하고 있는데 A가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어딘데? 하고 물으면 B는 마이너스 5 지점이야 하는 거랑 같습니다. 그러면 A가 왼쪽으로 5칸 가서 B를 만나러 가겠습니다. 이런 개념이 위치의 변화량입니다. 그럼 움직인 거리는 다 뭐라고 했습니까? 5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10 해서 전체적으로 19만큼 움직였다.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럼 계산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반적인 계산 위치의 변화량은 시각 t a에서 b까지 위치의 변화량 그럼 뭘 적분하죠? 여러분 속도 적분합니다. 그럼 움직인 거리는 어떤 걸 적분하죠? 맞습니다. 움직인 거리는 속력을 적분하겠습니다. 속력은 속도에 절대값 붙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위치의 변화량을 시간이 b일 때 위치를 압니다. 그러면 부정적분 이용해서 xb 빼기 xa 하고 계산을 해줘도 좋겠습니다.
이건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이건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A에서 B까지 얘가 양인지 음인지 체크를 해서 두 조각으로 나눠서 계산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거 외워서 풀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문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시각 t = 0, 시작 시간이 0입니다. 동시에 원점을 출발했다고 했습니다. 출발한 시각부터 점 P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원점에서 출발했는데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맞습니다. 위치 변화량이 몇이라는 뜻이죠. 위치 변화량이 0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치 변화량 뭘로 계산한다고 했습니까? 속도 정적분하는데 0에서 어느 시간까지 위치 변화량이 0이 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렸는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0은 하고 계산을 하겠습니다. 0에서 어느 시간까지 몰라서 시간을 K라고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속도 V1t dt가 0이라는 뜻인데 이거 어떻게 표현되죠? 0에서 K까지 속도 V1이 뭐가 되겠습니까? 2-t dt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계산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2t-2분의 1 t제곱 해주고 0에서 K까지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2k-2분의 1 k제곱이 0이어서 양변에 2를 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4k-k제곱 해주고 k는 0이 아닌 값이니까 k는 4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4초 되는 순간, 시간이 4가 되는 순간 어떻다는 뜻입니까? 점 P가 0에서 원점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시간까지 점 Q가 움직인 거리입니다. 움직인 거리는 절대값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V2T의 절대값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0에서 시각 4가 되는 시간까지 V2t dt 이렇게 절대값을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산하면 어떻게 나타나죠? 0에서 4까지 절대값 3t dt 해주는데 0에서 4까지 3t는 양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주죠? 그냥 2분의 3t제곱 해주겠습니다. 2분의 3t제곱 0에서 4까지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3 곱하기 4 곱하기 4 해서 약분하면 8, 3, 24 해서 움직인 거리는 24가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V1T 그리고 V2T 그래프가 심플해서 그래프 해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 볼 때 항상 VT 그래프 자주 나오는데요. 여기가 T축이고 여기가 V축이 되겠습니다. VT 그래프를 제가 한번 그려볼 텐데요. 해석하는 방법도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얘가 V1T입니다. 여기는 2가 되고 X절편도 2가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0점에서 시작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V1T 0에서 어디까지 정적분해야 0이 되는가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위치 변화량이 0이 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정적분 값이 0 되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 어디까지 정적분하면 0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한눈에 보입니다. 0에서 4까지 정적분하면 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몇 초라는 뜻입니까? 4초라는 뜻입니다. 그럼 V2T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0에서 4까지 절대값 VT, DT 해줘야 되겠습니다. 절대값 VT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럼 절대값을 하는데 우리 0에서 4까지 절대값 해보세요, 여러분. 절대값 해봐도 어차피 여기가 양수니까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따라서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주는 게 우리가 움직인 거리 구하는 거랑 같겠습니다. 이 부분의 넓이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여기 몇이죠? 여기 4 대입하면 4, 3, 12 하고 10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넓이 계산하면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12 해주니까 6, 4, 24 해서 넓이 24구나 하고 움직인 거리를 찾으셔도 좋겠습니다. 12번 문제를 보시면 공차가 3인 등차 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했습니다.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면 어떤 수열입니까? 맞습니다. AN은 증가하는 수열이 되겠습니다. 증가하는 수열하고 쓰고 가겠습니다. 증가하는 수열인데 조건 가를 한번 보세요. A5하고 A7의 곱이 0보다 작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A5는 음수고 A7은 양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n이 5보다 작거나 같으면 AN은 0보다 작고 그 다음에 n이 7 이상이면 증가하는 수열이니까 AN은 0보다 크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끼어있는 A6에 대한 정보는 있습니까? A6에 대한 정보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풀어보겠습니다. 조건 나를 한번 보시면 절대값하고 나와 있습니다. K는 1부터 해서 좌변부터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K는 1부터 6까지 절대값 AK 더하기 6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K가 1이면 A7 들어가니까 7부터는 양수라고 해서 이것은 A7 더하기 A8 더하기 A9, A10, A11 해서 A12까지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우변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A2K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1, 2까지는 음수고 6은 모르고 7부터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3 대입하면 6이고 4 대입하면 8이니까 8부터는 양수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대입 한번 써보겠습니다. 6하고 A2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A2, 4도 음수니까 마이너스 A4, 그리고 6은 몰라서 절대값 표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은 양수고 그 다음에 10도 양수고 12 양수하고 표현하겠습니다. 두 식의 값이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A8, A10, A12는 이렇게 지워져서 사라지겠습니다. 그러면 남는 부분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남는 부분을 표현하는데 전부 이거 A6만 남기고 전부 왼쪽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A2 더하기 A4 더하기 A7 그리고 A9, A11이 남고 6이 빼기로 넘어오겠습니다. 이게 절대값 A6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A가 몇 개 들어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A가 있습니다. 그러면 5A 해주고 D는 여기는 D, 여기 3D, 그리고 6D, 그리고 8D, 10D 하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계산하면 어떻게 나타나죠? 5A가 되고 9D, 9D 해주면 9, 28에 10을 더하니까 28D 하고 남겠습니다. 그런데 D는 뭐였습니까? D는 3이었습니다. 그럼 8, 3, 24, 3, 2, 6 해서 84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계산한 결과는 뭐가 되죠? 맞습니다. 5A 더하기 84에서 뭘 뺍니까? 6을 빼주겠습니다. 그러면 78이 되겠습니다. 78의 절대값 A6인데 A6은 또 어떻게 표현되죠? A 더하기 5, 3, 15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우리 이거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절대값에서 여기 0 이상입니다. 그렇죠. 여기 0 이상, 여기 0 이상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5A 더하기 78은 어떻게 나타나죠? 맞습니다. A 더하기 15거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5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넘겨주면 4A는 하고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6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또는 이 경우는 어떻게 나타나죠? 6A는 하고 마이너스 78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9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또 A 값을 같이 계산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4분의 63 하고 나타나고 이 경우에 A는 어떻게 나타나죠? 3으로 한번 약분해 주니까 3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적당히 한번 또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몇이 나타나죠? 마이너스 15점 얼마 나타나겠습니다. 이 경우도 마이너스 15점 얼마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둘 다 답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여기 계속하면서 뭐라고 했죠? 0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값 0 이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구한 A 값을 각각 대입해 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대입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음수가 되겠습니다. 이거 한번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이 경우는 양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가 맞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경우가 맞고 이 경우는 틀리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좀 다시 써보겠습니다. A10은 어떻게 나타나죠, 여러분? A10은 우리 구하고자 하는 게 A10이었습니다. A10은 A 더하기 9D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A는 몇이었습니까? 마이너스 2분의 31이었습니다. 그리고 9, 3, 27 해주겠습니다. 다시 한번 계산을 하면 2분의 1로 묶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31 더하기 54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어떻게 나타나죠? 23, 2분의 23하고 정답은 2분의 23하고 나타나겠습니다. 13번 문제를 보시면 두 곡선 이것과 이것 위에 한 점 A가 있습니다. A는 64,2에 64, 여기 64제곱, 여기 점 A가 있습니다. 이렇게 X축각에 평행하게 그어서 P1, Y축각에 평행하게 그어서 Q1, 또 X축하고 평행하게 그어서 P2, Q2, P3 이렇게 해서 계단식으로 이 그래프 사이를 쫓아나가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쫓아나갔을 때 QN의 X좌표를 XN 그리고 XN이 K분의 1보다 작거나 작은 걸 만족하는 N의 최소값이 6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최소값이 6이다 그러면 X6은 K분의 1보다 작고 X5는 K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천천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몇이라고 했습니까? A점 A의 X좌표 64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쫓아오면 여기는 2의 64제곱하고 나타나는데 2의 4 곱하기 16제곱이어서 이거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16의 16제곱하고 나타나겠습니다. 16의 16제곱 그러면 여기가 16이구나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16이면 또 이쪽에 Y좌표 체크해 보겠습니다. Q1을 이용하면 여기는 2의 16제곱하고 나타나겠습니다. 2의 16제곱은 4 곱하기 4제곱이어서 다시 또 16의 4제곱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P2의 X좌표가 4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Q2의 Y좌표를 찾으면 2의 4제곱하고 나타나겠습니다. 2의 4제곱은 어떻게 나타나죠? 16의 1제곱 하니까 P3의 X좌표가 1이구나 하고 띵띵띵띵 쫓아가겠습니다. 그럼 어떤 규칙이 있는 걸 알죠, 여러분? 여기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하고 나간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QN 그러면 QN의 X좌표 공비 4분의 1이고 초항은 1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N은 하고 체크해 보겠습니다. XN은 어떻게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초항은 16이고 4분의 1에 n-1제곱 하고 쓰겠습니다. 우리 시작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x6하고 x5의 관계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x6하고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16 곱하기 4분의 1에 여기 6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4분의 1의 5제곱 이거보다 크고 k분의 1은 또 어떻게 나타나죠? 16 곱하기 4분의 1의 4제곱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여기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4가 약분되니까 64분의 1하고 나타나겠습니다. 64분의 1보다 크고 k분의 1은 어떻게 나타나죠? 여기는 4, 4, 16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k는 16 이상 그리고 64 미만이라는 뜻이고 이 사이에 있는 자연수의 개수를 세워야겠습니다. 그러면 64 빼기 16 해주면 48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총 몇 개가 있다는 뜻이죠? 48개가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를 보시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gx에 대해서 gx가 다음과 같이 두 조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x가 0보다 작은 부분, 0 이상인 부분인데 둘 다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 정적분으로 정의된 피적분 함수 fx 어떤 함수라고 했습니까? 연속인 함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거 어떤 함수입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고 미분하면 바로 fx 그대로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x가 0보다 작은 부분에서 g'x는 어떻게 나타나죠? g'x는 마이너스 fx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x가 0보다 큰 부분에서 g'x는 그냥 fx랑 같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뭐 하겠습니까? 윗끝, 아래끝 활용해서 G0의 값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극한 어떻게 나타나죠? 맞습니다. 마이너스 0에서 0 마이너스 ft dt 이렇게 나타날 거고 우극한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0에서 0 플러스 ft dt 하고 나타날 텐데 0에서 0 둘 다 몇이 되겠죠? 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G0은 0이다 라는 사실 알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F0 마이너스가 되고 우미분계수는 F0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fx
연속인 함수라 자극한, 우극한 서로 같습니다. 따라서 자극한, 우극한 서로 F0, F0 하는데 마이너스 플러스 하니까 같아야 돼서 F0이 결국 0이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G'0도 0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의 사실을 알고 가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써보겠습니다. G0이 0이고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G0이 0이고 그 다음에 G'0도 0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가겠습니다. G0이 0이고 G'0이 0입니다. 그러면 GX 어떻게 생겼습니까, 여러분? GX는 0에서 접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겨서 여기서 0에서 접할 수 있고 또는 이렇게 해서 여기서 0에서 접할 수 있고 또는 이런 식으로 해서 0에서 접할 수 있는 세 가지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이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잘 그려놨습니다. 그림을 활용해서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림을 좀 크게 그려놓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여러분 그림에 대한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GX 어떻게 했습니까? 세 가지 개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개형을 빨간색으로 그려놨습니다. 그러면 도함수 어떻게 생깁니까, 여러분? 도함수는 이 경우에는 이 점에서 접하겠죠. 그래서 이게 도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fx 어떻다고 했습니까? g'x는 우리 fx 쫓아가는데 x가 0보다 큰 부분에서는 g'x랑 fx랑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fx가 그대로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x가 0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g'x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fx가 생기겠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뜻입니까? 여기 g'x인데 이것을 내려서 왼쪽으로 아래쪽으로 내리라는 뜻입니다. x축 대칭 이동을 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긴 연하게 칠했고 여기 진하게 칠한 이 파란색 그래프가 뭐가 되겠습니까? fx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림이 지금 gx인데 도함수 제가 그렸습니다. 여기 도함수 0되는 점, 여기 도함수 0되는 점에서 이렇게 도함수를 그렸습니다. 이게 g'x가 되겠습니다. 0보다 큰 부분은 fx랑 g'x랑 같다고 했습니다. 0보다 작은 부분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x축 대칭 이동해서 이렇게 그려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gx이고 여기 이 그래프가 G'X가 되겠습니다. 도함수 0되는 점, 도함수 0되는 점 똑같이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fx랑 G'X랑 같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G'X 이 부분을 아래쪽으로 접어서 내려서 이 그래프가 fx가 되겠습니다.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잘 쫓아오셨으면 이제 그느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기억을 한번 보세요. F0이 0인가 했습니다. 아까 우리 유도할 때도 F0이 0이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F0이 전부 0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참이 되겠습니다. 니은 한번 보세요. 극대값을 갖는가 했습니다. 첫 번째 그림 보시면 극값 없습니다. 따라서 니은은 틀리겠습니다. 디귿 한번 보세요. 다음과 같은 범위 F1의 범위가 있을 때 fx하고 y는 x라는 직선하고 서로 다른 만나는 점이 3개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첫 번째 그래프는 항상 어떻습니까? y는 x랑 폭이랑 관계없이 y는 x랑 항상 3개의 점에서 만납니다. 첫 번째 그래프는 만족한다라는 것을 알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그래프를 우리가 풀어야 되는데요. 이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점의 x절편을 k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gx는 어떻게 나타나죠? gx는 0에서 접하니까 x제곱 x-k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g'x는 이것은 x세제곱 마이너스 kx제곱 하니까 g'x는 3x제곱 마이너스 2kx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오른쪽 그래프는 3x제곱 마이너스 2kx 하고 나타나고 왼쪽은 마이너스가 붙어서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2kx라고 뭐가 나타난다는 뜻이죠. 이거 fx 그래프의 식이 되겠습니다. g'x는 이 그래프고 fx는 이렇게 접힌 부분이 생기는 왼쪽에서 접어주는 이런 그래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조건을 데려야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fx인데 f1이 2에서 4라는 범위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조금 체크해 놓고 가겠습니다. f1이 2에서 4라는 범위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다 대입해 보겠습니다. 2보다 크고 여기다가 1 대입하면 3-2k 이것이 2에서 4 사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2k의 범위를 체크를 해보면 1에서 -1 사이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뭘 하고 싶습니까? y는 x라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y는 x 이쪽에서 하나 만나고 원점도 이미 만납니다. 이쪽에서 만나는가 하는 체크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의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왼쪽에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랑 연립하는 거죠? 이거랑 y는 x랑 연립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3x제곱 마이너스 2kx하고 x 연립합니다. x 0 아닌 걸 찾는 것이니까 그냥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x는 어떻게 나타나죠? x는 3분의 해주면 2k 더하기 1하고 나타나겠습니다. 2k 마이너스 1보다 큽니다. 그러면 이 값은 0보다 크겠습니다. 0보다 큽니다. 그럼 무슨 뜻이죠, 여러분? 맞습니다. 제가 y는 x를 이렇게 그으면 다시 그어 보겠습니다. y는 x를 이렇게 그으면 원점에서도 만나고 저 밑에 내려가면 이쪽 부분하고도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서도 한 점 더 만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그래프에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체크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 방법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의 미분계수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fx 이거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fx 이거여서 이것의 도함수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죠? 6x-2k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x에다 몇을 대입하고 싶죠? 0에서의 미분계수를 체크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x가 0일 때 미분계수 몇입니까? -2k입니다. -2k 해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맞습니다. 1보다 작겠습니다. 1보다 작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서 접선은 1보다 작은데 우리 1보다 큰 직선하고 교점이니까 이 접선보다 어떻다는 뜻입니까? y는 1이 이 그림처럼 높이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제가 접선을 살짝 그어봤습니다.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2k인데 1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y는 x라는 직선의 기울기가 더 크니까 위쪽에 가서 이렇게 하나 만난다라는 사실을 또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접선의 기울기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직접 교점을 찾는 방법 둘 다 좋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경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를 또 k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gx는 어떻게 나타나죠? x제곱 또 똑같습니다. x-k g'x는 똑같이 3x제곱 마이너스 2kx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는 오른쪽은 어떤 그래프가 되죠? 오른쪽은 똑같습니다. 3x제곱 마이너스 2kx 하고 나타나고 왼쪽은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2kx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왼쪽은 어떻게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또 우리 뭐 하겠습니까? F1이 2하고 4 사이에 있다 했으니까 여기다 또 1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2하고 4 사이에 있습니다. 3-2k가 2하고 4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계산을 제가 또 하고 있는 셈인데요. 또 마이너스 1에서 2k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겠습니다. 우리 이제 누구랑 연립해야 됩니까? 그래프를 또 제가 대충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대충 그려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요? 맞습니다. 여기에서 만나는가가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저쪽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가면 위에서 만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원점 만나고 이 점이 만나겠는가 하는 것이 이 점에서 또 만나겠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제가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그래프하고 y는 x 연립해 봤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2kx하고 x를 연립해 보겠습니다. 0이 아닌 값을 찾을 거니까 우리 뭐 한다고 했습니까? x로 그냥 나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제가 x를 찾아봤습니다.
쓰기가 불편해서 좀 여기다 쓰겠습니다. x를 찾았더니 x의 값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3분의 하면은 2k-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런데 k 어떻습니까? k-1보다 작고 -1보다 크고 1보다 작습니다. 이 k가 1보다 작으니까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0보다 작은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점이 하나 더 생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또 어떻게도 설명할 수 있죠? 이 함수의 오른쪽 함수가 아니고 왼쪽 함수의 미분계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미분계수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미분하면 몇이죠? 마이너스, 제가 이쪽에다 좀 써보겠습니다. 마이너스 6x 더하기 2k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6x 더하기 2k이고 x에 0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x에 0을 대입하면 2k 하고 나타나는데 이 2k 어떻습니까? 1보다 작다고 했습니다. 1보다 작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이 기울기 제가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보다 작으면 이렇게 생겨서 1보다 큰 기울기는 조금 더 쓰니까 밑에서 만나겠습니다. 이게 접선입니다. 이런 그래프의 접선의 접선인데 그거보다 기울기가 크니까 한 점에서 더 만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디귿이 참인 걸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세 번째 경우 다 확인해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3개인 걸 찾았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를 보시면 자연수 K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수열 AN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귀납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0 이하일 때 0보다 클 때 하고 나와 있습니다. 초항이 A1이고 A1이 0이고 그 다음에 22번째 A22, 22번째 항이 0이 되도록 하는 모든 K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A1 주어져 있고 A22까지 가야 되니까 순추적 되겠습니다. 그러면 천천히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A1이 0이라고 했습니다. A1이 0보다 작거나 같겠습니다. 따라서 A2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A1 더하기 K 더하기 1분의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K 더하기 1분의 1이고 이거 0보다 크겠습니다. 그러면 A3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A2가 0보다 크니까 아래쪽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면 A2 빼기 K분의 1 해주고 K 더하기 1분의 1 마이너스 K분의 1이 되겠습니다. K 자연수이니까 0보다 작겠습니다. 그러면 A4는 음수니까 다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A3 더하기 K 더하기 1분의 1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K 더하기 1분의 2가 되고 K분의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통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K 더하기 1분의 2K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하니까 K 마이너스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K가 1인지 1이 아닌지에 따라서 바뀌겠습니다. 그래서 K가 1인 경우 따로 띄어서 해보겠습니다. K가 1이면 A4는 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A5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A4 더하기 K 더하기 1분의 1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K 더하기 1분의 1 하면 그냥 K 더하기 1분의 1 A4가 0이니까 이렇게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어떻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반복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뭘 알게 되었습니까? A1이 0이었고 그 다음에 A4도 0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몇도 0이겠습니까? 맞습니다. A1 0이고 A4 0이고 3으로 나눠 나머지가 1인수에서 또 0이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뭘 체크합니까? 22는 3으로 나누어 나머지가 1인가 하고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7 곱하기 3, 7, 3, 21 더하기 1 해서 A22가 0이 나오는구나 하고 체크하겠습니다. 그러면 K가 2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 또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K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A4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A4는 0보다 크겠습니다. A4가 0보다 크면 A5는 어떻게 나타나죠? 또 여기다 계속 이어서 써보겠습니다. A5는 A4 더하기 A4 빼기 K분의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A4는 저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K 더하기 1분의 2 마이너스 K 더하기 K분의 2 하고 쓰겠습니다. 0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A6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A6은 A5 더하기 K분의 1 또 해주겠습니다.
k 더하기 1분의 1을 해주겠습니다. k 더하기 1분의 1 해주면 k 더하기 1분의 3이 되고 마이너스 k분의 2가 되겠습니다. 또 통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k 더하기 1분의 3k 해서 3k 마이너스 3k 빼기 2k 마이너스 2가 돼서 k 마이너스 2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k가 2일 때 2가 아닐 때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K가 2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K가 2면 어떻게 나타나죠? A6이 0이 되겠습니다. A6이 0이라고 써보겠습니다. A6이 0이면 A7 또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같은 방법으로 A6 더하기 K 더하기 1분의 1 하겠습니다. 그러면 K 더하기 1분의 1 하면서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규칙적으로 발생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기성을 갖는 수열이 되겠습니다. A1이 0이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A6이 0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5로 나눠 나머지가 1인 수열에서 항들에서 0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22는 5로 나누면 5, 4, 20 해서 더하기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22번째 항이 0이 나오지 않겠습니다. 규칙성이 잘 보이십니까? 아직 잘 안 보이면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K가 3 이상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K가 3 이상이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A6 한번 다시 쓰고 가겠습니다. A6은 K 더하기 1분의 3 빼기 K분의 2였고 통분했더니 K 더하기 1분의 K 빼기 2였습니다. K가 3보다 크거나 같으면 0보다 크겠습니다. 그러면 H7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0보다 큰 경우는 K분의 1을 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K 더하기 1분의 3 빼기 K분의 3 하고 나타나서 음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A8은 A7에 다시 음수니까 K 더하기 1분의 1을 더해주겠습니다. 그러면 K 더하기 1분의 몇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4가 되고 빼기 K분의 3이 되고 또 통분하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K 더하기 1분의 4K에서 빼주니까 K 빼기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또 같은 방법으로 K가 3일 때 3이 아닐 때로 나눠서 해보겠습니다. K가 3이라고 하면 3입니다. 그러면 뭐가 0입니까? A8이 0이고 그 다음에 A9부터는 또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A8 더하기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K 더하기 1분의 1을 해서 K 더하기 1분의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규칙성을 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A1이 0이고 그 다음에 A8이 0이고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7로 나누어 나머지가 1인 수에서 나타나겠습니다. 22는 7 곱하기 3 더하기 1 해서 7로 나눈 나머지 맞습니다. 따라서 A22 22번째 항에서는 또 0이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규칙성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K가 1일 때는 어디에서 0 됐습니까? A2라고 A4에서 0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K가 2일 때는 어디에서 0 됐습니까? A2라고 A6에서 0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K가 3이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K가 3이면 A2라고 A8에서 0이 됐습니다. A2라고 A8에서 0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보이십니까? 여기 3으로 나누어 나머지가 1이고 여기는 규칙이 5로 나누어 나머지가 1이고 여기는 7로 나누어 나머지가 1인 수에서 0이 나타나는 규칙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어디에서 0입니까? 맞습니다. A 여기 해주면 1일 때 3, 2일 때 5, 3일 때 7 해주니까 A 2K 더하기 1 곱하기 N 더하기 1이라는 항에서 0이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뭐만 체크해주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값이 22가 되는가 체크하겠습니다. 따라서 2k 더하기 1 곱하기 n 더하기 1이 22가 되는가 체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k 더하기 1n이 21이 되는가 하고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k 더하기 1은 1이 될 수 있고 3이 될 수 있고 7이 될 수 있고 21이 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K를 체크해 보세요. 그러면 K는 이 경우는 0이 나타나고 이 경우는 1이고 그 다음에 이 경우는 3이고 이 경우는 10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우리 K는 뭐였습니까? 자연수였으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K는 어떤 값이 되겠습니까? 1, 3, 10 하고 세 가지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죠? 정답은
14가 되겠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를 보시면 로그 방정식 문제가 되겠습니다. 로그 방정식은 뭘 조심하셔야 되겠죠? 진수 조건을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x 더하기 2가 0보다 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x 마이너스 2도 0보다 크겠습니다. 그러면 x는 2보다 큽니다.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커야 되는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x는 2보다 크겠습니다. 이제 방정식을 풀어주면 로그 진수끼리 곱해주겠습니다. 그러면 x 더하기 2, x 빼기 2는 뭐랑 같겠습니까? 2의 5제곱 해서 32랑 같겠습니다. 따라서 x제곱은 하고 넘기면 빼기 4 넘어가면 36하고 나타나는데 우리 x 어떤 값보다 커야 되겠습니까? 2보다 커야 되니까 x는 6하고 정답은 6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7번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17번 문제를 보시면 부정적분 문제가 되겠습니다. f'x가 주어져 있고 f0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fx 양변을 적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fx는 4로 나누어주니까 2x 4제곱, 3으로 나누어주니까 2x 세제곱 더하기 c하고 나오겠습니다. f0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c가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x 4제곱 더하기 2x 세제곱 마이너스 1하고 나타나겠습니다. f-2의 값을 구해야 되니까 16 곱하기 32 그리고 마이너스 8이 16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빼기 1 하면 16에서 1 빼니까 정답은 15가 되겠습니다. 18번 문제를 보시면 시그마 공식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250은 하고 시그마를 분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상수 4는 시그마 앞으로 나가고 k는 1부터 10까지 시그마 k 그리고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a는 상수입니다. 상수를 10번 더하라고 했으니까 10a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계산해주면 시그마 k 공식 2분의 10 곱하기 1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또 계산을 해주면 2로 나누면 220 더하기 10a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으로 넘겨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a는 30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a는 3, 정답은 3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9번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19번 문제를 보시면 함수 fx는 4차 함수입니다. x는 1에서 극소값을 갖고 극대값이 4일 때 2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x 이퀄 1에서 극소이니까 도함수 구해서 1 대입해서 0이다 하겠습니다. f'x는 4x 세제곱 더하기 2ax 하고 나타나고 f'1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4 더하기 2a가 0이 돼야 돼서 a는 마이너스 2 되겠습니다. 따라서 fx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4x 세제곱 마이너스 4x 하고 나타나는데 제가 인수분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4x로 묶으면 x 더하기 1, x 빼기 1 이렇게 도함수 0 되는 점이 여기 프라임입니다. 도함수 0 되는 점이 3개 있습니다. 그러면 4차 함수 이렇게 생겨서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0, 여기 1 이런 순서대로 극소, 극대, 극소가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극대값이 4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무슨 뜻입니까? 맞습니다. f0이 4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4는 f0인데 x에다 0 대입해 보세요. 여기다 0 대입하면 b가 남습니다. 따라서 b는 4가 되겠습니다. 우리 a 더하기 b 구하는 거라 마이너스 2 더하기 4 해주겠습니다. 정답은 2가 되겠습니다. 20번 문제를 보시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2인 2차 함수 fx에 대해서 gx가 다음과 같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x 이퀄 1과 4에서 극소라고 했으니까 g'1, g'4가 0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gx 한번 미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위끝 아래끝에 x가 들어있으면 어떻게 우리 미분합니까? gx는 하고 표현하는데요. 이 절대값 fx의 부정적분 중에 하나를 제가 라지 fx라고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gx는 어떻게 표현되죠? g 라지 fx 더하기 1 빼기 라지 fx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g'x 해주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이거 미분하면 f'x 더하기 1 하고 나타나고 그리고 빼기 f'x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거 미분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안에 있는 피적분함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절대값 fx 더하기 1 마이너스 절대값 fx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뭘 쓰겠습니까? 맞습니다. 2라고 4에서 극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G'1 하면 0이 돼야 되겠습니다. G'1은 어떻게 나타나죠? F2 마이너스 절대값 F1 이것이 0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절대값 F2는 절대값 F1이랑 같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4를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G'4도 0입니다. 그러면 절대값 F5 마이너스 절대값 F4가 0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절대값 F5는 어떻게 표현되죠? 절대값 F4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위해서 제가 절대값 fx 그래프를 위해서 아래쪽에 그림을 좀 그려놨습니다. 그림을 조금 데려와서 문제를 계속 풀어보겠습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2인 2차 함수를 접어서 올린 것입니다. 이게 절대값 fx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접혀서 올라간 것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접혀서 위로 올라가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가 좀 밑줄을 쳐놨습니다. F2라고 2에서의 함수값, 절대값 2라고 2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나타나죠? 이 부분이 1이고 이 부분이 2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4가 되고 이 부분은 5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2하고 4는 접혀 올라간 부분이고 2하고 5는 원래 그대로의 값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를 함수값 m하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fx는 어떻게 표현되죠? 맞습니다. 2라고 5를 기준으로 fx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f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2고 2라고 5에서 함수값 몇을 갖습니까? 함수값 m을 갖겠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여러분 f 절대값 2하고 절대값 f1이 같다. 이걸 한번 써보겠습니다. f1은 그대로 함수값이고 F1은 원래 값이 되겠습니다. F2는 어디에 있었던 값입니까? 아래에 있었던 값이 접혀져서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여기는 어떤 값이랑 같다는 뜻입니까? 마이너스 F2랑 같다는 뜻입니다. 즉 F2라고 F2를 더하면 0이 되는구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잘 표현해 보겠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F2는 접혀져서 올라갔으니까 제가 이 식을 데려와서 다시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F2가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원래 함수값이니까 그냥 F1이 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맞습니다. F1 더하기 F2가 0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F1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F1은 m이고 F2도 계산해 보겠습니다. 2를 대입하면 2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3 더하기 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6 더하기 m하고 나타나고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둘이 더해서 0이 되게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m 더하기 m-6이 0이 되게 하는 m을 찾습니다. 그러면 2m은 6이니까 m은 3하고 나타나겠습니다. m이 3입니다. 그러면 fx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fx는 2x-1, x-5 더하기 3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값이 뭐였습니까? f0의 값입니다. 따라서 0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f0은 2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5 더하기 3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5, 20 해주니까 정답은 13이 되겠습니다. 21번 문제는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로그 값이 정수가 되도록 하는 1000 이하의 모든 n의 값의 합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정리를 해볼 텐데요. 64는 2의 6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의 6제곱 6은 어떻게 내려가겠습니까? 앞에 분모로 가겠습니다. 따라서 6분의 4 하니까 3분의 2 로그 2의 4n 더하기 16분의 3 이것이 정수가 되겠습니다. 는 k하고 k 정수하고 쓰겠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로그 2의 4n 더하기 16분의 3은 어떻게 표현되죠? 맞습니다. 2분의 3k하고 표현되겠습니다. 또 계속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4n 더하기 16분의 3은 2의 2분의 3k제곱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역수를 한번 취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3분의 4n 더하기 16은 2의 마이너스 2분의 3k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4n 더하기 16 계속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3 곱하기 3에 마이너스 2분의 3
3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분의 3k제곱하고 나타나겠습니다. 16으로 빼주고 4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n은 어떻게 나타나죠? 맞습니다. 4로 나누니까 2의 마이너스 2분의 3k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16이었는데 마이너스 4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누가 봐도 k는 어떤 값이 되겠습니까? n이 지금 자연수여야 되니까 k는 음수이고 분모 2를 없애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k는 어떻게 나타나죠? k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하고 대입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k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k가 마이너스 2면 n은 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3 곱하기 2에 여기 마이너스 2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3 빼기 2 해주고 마이너스 4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럼 3이 6에서 4 빼니까 n은 2 하나 찾겠습니다. k가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n은 3 곱하기 2에 3이 6 빼기 2하고 빼기 4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16에 3을 곱하면 48이고 44 하나 더 나오겠습니다. k가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n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3 곱하기 2에 마이너스 6 들어갑니다. 그러면 9 마이너스 2 빼기 4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2의 7제곱은 몇입니까? 2의 7제곱은 128이 되겠습니다. 128에 3을 한번 곱해보세요. 그럼 8, 3, 24, 3, 2, 6 해서 384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4를 빼니까 38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k에 이제 마이너스 8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n은 3 곱하기 2의 몇 제곱이 되겠습니까? 여기 4가 들어갑니다. 그럼 4, 3, 12, 12 빼기 2 빼기 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3 곱하기 2의 10제곱 1024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4를 빼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 1000 이하의 자연수 n을 찾아야 되는데 이거 1000보다 커지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후로는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n은 그럼 뭐가 됐습니까? n의 모든 값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n은 몇이 나타나죠? 맞습니다. n은 2 더하기 44 더하기 38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46을 더해주니까 426하고 정답이 나오겠습니다. 22번 문제를 보시면 두 양수 a, b, b는 3보다 크다고 주어져 있습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에 대해서 함수 gx가 다음과 같이 두 조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0보다 작을 때 0 이상일 때 하고 정의되어 있는데 실수 전체의 집합이라서 연속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연속성 체크하면 되겠습니까? 0에서 연속성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fx 2차 함수 그리고 여기 곱해져 있는 1차 함수 전체적으로 연속이니까 좌극한 우극한 체크할 때 그냥 0만 대입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0을 대입하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3f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밑에도 0을 대입하면 a, f, b가 서로 같다 챙겨놓고 가겠습니다. 제가 뭘 체크한 겁니까? 여러분 0에서의 연속성을 체크한 것입니다. 좌극한 그리고 우극한 함수값 같이 붙어 있는 것이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아래 조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실수 t의 값은 마이너스 3하고 6분이라고 했습니다. 이 극한값 우리가 조금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뭘 한번 해보겠습니까? 유리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다 오른쪽에다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리미트 하고 쓰겠습니다. x가 마이너스 3으로 접근할 때 분자 먼저 한번 써보겠습니다. 절대값 gx 더하기 gt 제곱하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절대값 gt 하고 나와 있고 분모는 x 더하기 3이 되겠습니다. x 더하기 3제곱 하고 써보겠습니다. 이 식의 분자 분모에 이거 더한 것을 곱하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모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x 더하기 3제곱이 있고 그리고 루트하고 이것의 값을 써주겠습니다. 절대값 gx 그리고 gt의 제곱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절대값 gt하고 써주겠습니다. 이것을 곱한 것입니다. 그러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하면은 절대값 gx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gx 우리 어느 쪽에 gx 데려오는 것이죠? x가 마이너스 3으로 접근하니까 음수 부분 이 부분을 데려와서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gx 자리에 x 더하기 3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절대값 x 더하기 3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gx 자리에 x 더하기 3 해서 제가 그냥 x 더하기 3은 밖으로 좀 꺼내서 절대값 fx 하고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분모 한번 더 쓰겠습니다. 절대값 해서 이 부분도 그대로 대입해서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타납니까? 절대값 x 더하기 3 곱하기 절대값 fx 하고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gt의 제곱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절대값 gt하고 한 번 더 써주겠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줍니까, 여러분? 만족하는 존재하지 않는 실수 t는 오직 마이너스 3하고 6분이라고 했습니다. 마이너스 3하고 6을 제외하고는 t 값이 마이너스 3하고 6을 제외하고는 언제나 존재하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x 더하기 3제곱 분모가 있으니까 분자에도 x 더하기 3제곱이 들어가서 약분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fx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맞습니다. fx는 x 더하기 3을 인수로 가져야 되겠습니다. x 더하기 3을 인수로 갖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그냥 1 하고 쓰겠습니다. x 더하기 3, x 마이너스 k 하고 이렇게 생기겠습니다. 이 식을 또 대입해서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대입해서 써보겠습니다. x 더하기 3 절대값으로 나가는데 절대값 x 더하기 3제곱은 그냥 x 더하기 3제곱이랑 같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x 더하기 3제곱 곱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k 하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번거롭지만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똑같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기도 x 더하기 3제곱하고 나가고 곱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k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더하기 gt의 제곱도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절대값 gt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여기 이렇게 약분해서 약분한 형태로 또 써보겠습니다. x 더하기 3제곱 약분하면 분자는 절대값 x-k가 남겠습니다. 그리고 분모는 어떻게 남겠습니까? x 더하기 3제곱 그리고 절대값 x-k 그리고 더하기 gt제곱 이렇게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절대값 gt하고 마저 쓰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gt가 0이라고 하면 gt 보시면 아시겠지만 절대값이 붙어 있고 안전제곱입니다. 이거 0 이상이 되게 하려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gt가 0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제가 여기다 gt가 0인 경우를 한번 다시 써보겠습니다. gt가 0이면 이 부분 다 0이 되겠습니다. 0되고 0되고 여기 절대값 x-k 남고 분모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여기 0, 0 사라지고 여기 루트 남고 여기는 또 절대값 x 더하기 3이 남겠습니다. 곱하기 루트 절대값 x-k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우리 x가 마이너스 3으로 갑니다, 여러분. 마이너스 3으로 가는데 k가 만약에 마이너스 3이어도 분모에 마이너스 3이 더 많이 남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맞습니다. 이거 무한대로 접근하겠습니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값이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극한값 존재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금 뭐 했습니까? gt가 0일 때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gt가 0이 아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이 살아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살아있어서 여기 0 되고 사라져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한 번만 더 써보겠습니다. 제가 gt가 0이 아닌 경우를 써봤습니다. x가 뭐로 접근합니까? 마이너스 3으로 접근하니까 여기 0 돼서 사라지고 식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러한 식으로 되겠습니다. 2배의 절대값 gt가 남고 x-k 하는 형태로 오겠습니다. 이것의 값은 언제나 존재하겠습니다. 그렇죠. 극한값이 언제나 존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gt가 0인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gt가 0이 되는 t는 마이너스 3과 6분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gx가 0이 되는 x를 체크하라. 그러면 x는 마이너스 3과 6에서만 0이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여기 왼쪽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제가 그래프를 밑에다 살짝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0이 되겠습니다. 0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함수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기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x 더하기 3 gx를 표현하는 중입니다. fx는 어떻게 생겼다고 했습니까? x 더하기 3 x 마이너스 k 였습니다. 그래서 x 더하기 3제곱 x 마이너스 k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오른쪽은 어떻게 나타나죠? x 더하기 a 하고 x 더하기 그리고 빼기 b 더하기 3 하고 표현되고 x 빼기 b 마이너스 k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기 fx 마이너스 b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왼쪽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마이너스 3에서 이미 x절편 하나 있습니다. 마이너스 3에서 접하고 k에서 만나는데 우리 0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마이너스 3 하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K는 왼쪽에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K가 여기 있다라고 한번 체크해 보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평행 이동한다고 했습니까? X축으로 얼마큼 평행 이동하죠? fx는 fx의 정체가 조금 모호해서 제가 이 부분을 다시 fx 빼기 b라고 써보겠습니다. 여기는 fx 빼기 b고 x절편이 몇이었습니까? 마이너스 3하고 k 두 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x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b 뭐보다 크다고 했습니까? 여기 보이십니까? b 3보다 큽니다. 그럼 마이너스 3도 이렇게 평행 이동해서 오른쪽으로 가서 x절편 하나 더 만들 거고 k도 x절편 하나 더 멀리 가서 만들겠습니다. b만큼 옮겨오고 이것도 b만큼 옮겨오겠습니다. 그럼 x절편이 오른쪽에서 몇 개 생기겠습니까? 2개 생기겠습니다. 우리 0보다 큰 x절편은 6 하나 있어야 되는데 여기도 생기고 마이너스 3에다 b를 더한 마이너스 3 더하기 b도 x절편이 되고 k 더하기 b도 x절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값은 당연히 서로 같지 않겠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마이너스 3 더하기 b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3이라는 x절편에서 b만큼 와서 어떤 일이 돼야 되겠습니까? 이 값이 6이 되고 이 k는 x절편이 되면 여기서 x절편으로 나타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k는 어디 있었어야 된다라는 뜻이 되죠. 맞습니다. 이 k는 오른쪽에 있으면 안 되고 왼쪽에 있어도 안 되니까 k는 마이너스 3이어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k 이퀄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k가 마이너스 3이 되면 여기 gx는 어떻게 나타나죠? 맞습니다. fx 자체는 어떻게 생기죠? x 더하기 3의 제곱. 색깔 좀 바꿔 쓰겠습니다. 따라서 fx는 어떻게 생기냐면 x 더하기 3 그리고 또 x 더하기 3이어서 x 더하기 3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평행 이동한 것이죠? 맞습니다. 마이너스 3이 어디까지 간 거죠? 6까지 평행 이동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에서 6까지 평행 이동했다. 그러면 b가 몇이라는 뜻입니까? 맞습니다. b는 9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fx는 x축으로 9만큼 평행 이동했습니다. 우리 이제 뭘 구하면 되죠, 여러분? a 값 구하면 되겠습니다. b도 찾았고 fx도 다 찾았습니다. a 값 구하고 싶습니다. a 값은 어디에서 구하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저기 위에 제가 표현해 놨습니다. 여기에다가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3F0이라고 했습니다. F0 몇입니까? 0 대입하면 9해서 3F0은 93, 27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AF-B를 대입할 텐데요. A 곱하기 F-B 마이너스 9를 대입하라는 뜻입니다. 마이너스 9 여기다 대입하면 36A가 되겠습니다. 이 값과 이 값이 같습니다. 따라서 A는 몇입니까? A는 4분의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몇입니까? G4의 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G4 어디 있습니까? X가 0 이상인 부분에 대입해야 되니까 아래식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G4의 값을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G4의 값을 계산하면 4 더하기 A가 되겠습니다. A는 4분의 3이었으니까 4 더하기 4분의 3 하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곱하기 F 몇을 해주는 거죠? 4를 대입하니까 4 빼기 b는 9였습니다. f-5를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4 더하기 4분의 3 해주고
마이너스 5를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4, 4, 16 더하기 3 해서 정답은 19가 되겠습니다. 26번 문제를 보시면 A1, B1의 길이가 2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B1, A2의 길이가 3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A1, B1, A2 이 각의 크기가 60도라고 주어져 있고 직선 A1, B1하고 직선 A2, B2가 평행하다고 했습니다. 원 안에서 두 현이 서로 평행하면 그 두 현을 포함한 사각형은 등변사다리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등변사다리꼴의 대칭성에 의해서 여기도 60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삼각형 A1, C1, B1 이거 무슨 삼각형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60도, 60도 하니까 정삼각형이 돼서 B1, C1의 길이가 2가 되고 A1, C1의 길이도 2.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B1, A2의 길이가 3이라고 했으니까 이 길이 1. 여기도 같은 방법으로 정삼각형이어서 1, 1, 1 이렇게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각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180도에서 60도를 빼니까 120도, 3분의 2파이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초항이 이제 나타나겠습니다. 이 부분의 넓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이 있고 아래에 있는 이 삼각형하고 위에 있는 이 삼각형 합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넓이 하나 구해서 2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초항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초항은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사이각 120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인 120도 2분의 루트 3 하고 나타나고 두 개의 삼각형이라고 했습니다. 계산해주면 루트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제 닮은비 한번 가보겠습니다. 닮은비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 사다리꼴 대 이 사다리꼴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A1, B1 대 A2, B2 하니까 2 대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닮은비 2 대 1, 즉 1 대 2분의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공비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공비는 넓이로 가니까 닮은비의 제곱 4분의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무한등비급수의 합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초항 곱하기 1-r분의 1 해주겠습니다. 따라서 1-r 하면 4분의 3이니까 역수가 돼서 3분의 4. 정답은 3분의 4 루트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2번이 되겠습니다. 27번 문제를 보시면 첫째 항이 4인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급수가 실수 S에 수렴할 때 S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급수를 여기다가 조금 빼왔는데요. 이 급수가 수렴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일반항의 극한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0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0으로 가면 이 오른쪽의 극한값은 3으로 가니까 n분의 an도 3으로 가져야 되겠습니다. an 등차 수열이라고 했습니다. n에 대한 1차식인데 극한값이 3이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an은 3n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an은 3n 하고 시작을 하고 상수항을 체크해야 되는데 첫째 항이 4라고 했습니다. 1 대입하면 4가 나와야 되니까 더하기 1 하고 체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어진 일반항은 어떻게 생긴 셈이 되겠습니까? 한번 대입해서 써보겠습니다. n분의 3n 더하기 1 하고 표현되겠습니다. n분의 3n 더하기 1 마이너스 그리고 n 더하기 2분의 3n 더하기 7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되겠습니까? 이걸 제가 bn이라고 하면 n자리에 n 더하기 2를 대입하면 n 더하기 2분의 3n 더하기 7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거 소거형입니다. 부분분수형으로 우리가 쪼개져 있는 걸 알겠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다니기 좀 번거로워서 bn-bn 더하기 2 하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대입해서 써야 되는데 SN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부분합을 체크를 해주면 SN은 n에다 1 대입하면 b1-b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B4 하고 나타나고 3 대입하면 B3 마이너스 B5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로소 사라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앞에 2개 항이 남는구나 해서 뒤에도 2개 항씩 남겨보겠습니다. 그러면 n-1번째 항부터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bn-1 마이너스 bn 더하기 1이 되고 더하기 bn-bn 더하기 2 하고 남겠습니다.
지워지면 어떻게 남겠습니까? B3, B4 이렇게 다 지워지겠습니다. 다 지워지고 여기도 앞에 2개 지워지고 앞에 2개, 뒤에 2개 이렇게 남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만 더 써보겠습니다. 남는 항은 B1 더하기 B2가 되고 빼기 BN 더하기 1 빼기 BN 더하기 2 하고 남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입해서 써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입해서 써보겠습니다. B1 대입하면 n에 1 대입하는 거니까 4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B2는 2분의 3이 6하고 7하고 나타나고 bn 더하기 1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n 더하기 1 그리고 3n 더하기 4하고 표현되고 n 더하기 2번째는 n 더하기 2분의 3n 더하기 7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의 극한값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극한값 체크를 하면 4 더하기 2분의 7 해주고 빼기 3 빼기 3 해서 빼기 2분의 1 극한값은 2분의 1 하고 체크하겠습니다.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빼기 2 하면은 2분의 4 해서 2분의 3 극한값은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이 계산에서 주의할 점은 뭐죠? 맞습니다. 이 부분이 살아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SN 구했을 때 우리 보통 이 부분 0 보내서 남기지 않는, 계산해서 보이지 않는데 이 부분은 조심해줘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고려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좋겠습니까? 해답지처럼 이 부분을 대분수로 고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n분의 3n 더하기 1 마이너스 n 더하기 2분의 3n 더하기 7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대분수로 고치면 3 더하기 n분의 1하고 나타나고 빼기 3 빼기 n 더하기 2분의 1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n분의 1 마이너스 n 더하기 2분의 1하고 나타나서 우리가 자주 썼던 그러한 소거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두 개의 항을 살려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앞에 2개 항 해주면은 1 더하기 2분의 1 해서 극한값은 2분의 3 하고 간단히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28번 문제를 보시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2분의 1인 3차 함수 fx에 대하여 함수 gx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fx가 함수값이 0이 되는 곳에서는 gx 함수값을 1로 주고 0이 아닌 곳에서는 ln 절대값 fx로 주라고 했습니다. 다음 조건 가나 다를 만족시킬 때 gx의 극소값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건 가를 보시면 gx는 x 이퀄 1이 아닌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차 함수 연속함수이고 절대값도 연속함수입니다. 0이 아닌 곳에서 ln 절대값 fx도 연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1이라는 뜻이 되겠습니까? 오직 fx가 0인 곳에서만 불연속이 일어날 텐데요. x가 0으로 접근하면 이 fx는 절대값 fx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절대값 fx가 0으로 가면 ln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fx가 0이 나타나는 곳에서는 불연속이 나타나는데 그 점은 오직 x 이퀄 1에서만 나타나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오직 x 1에서만 함수값이 0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f1에서만 함수값이 0, 즉 3차 함수는 1에서만 x축하고 만난다. x절편이 1만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조건 나를 한번 보시면 함수 gx는 x 이퀄 2에서 극대인데 절대값을 취하면 극소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그림을 또 조금 미리 그려놨는데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2가 되는 2가 된 x축이고 여기가 2라고 하겠습니다. 이 초록색 그래프가 fgx의 함수의 조각인데 이렇게 극대값이 나타나는데 전체 절대값 해주면 위로 이렇게 대칭돼서 올라가서 아래로 볼록하는 극소값이 되겠습니다. 2에서 이런 그래프의 형태를 띄어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gx는 방정식 gx 이퀄 0에 서로 다른 모든 실근의 개수는 3개다 했습니다. gx가 0 되는 곳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1이 나오니까 0이 될 수 없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0이 나타날 텐데 함수값이 0이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전체 절대값 fx가 0이 되게 하는 그런 1이 되겠습니다. 1이 되게 하는 x가 몇 개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까? 3개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함수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 되는 그러한 x는 서로 다른 3개가 있다라는 의미를 갖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먼저 시작하겠습니까? 2에서 극대이니까 G'E는 0이구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G'X를 체크를 하는데 어디에서 체크하겠습니까? 극대이니까 미분 가능한 이곳에서 체크하겠습니다. 미분 가능해서 도함수 구해보면 fx분의 f'x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G'E가 0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맞습니다. F'E가 0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F'E가 0인데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까? 이런 형태를 띄워줘야 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F2 주변에서 함수값이 어때야 되죠? G2 주변에서 함수값이 어때야 되죠? 음수여야 되겠습니다. 그런 ln 절대값 fx, ln 함수가 함수값이 음수이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값 fx가 0하고 1 사이에 있어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절대값 f2가 어떻게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까? 0하고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2를 지나고 함수값이 1에서 x축하고 만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또 x축하고 한 번 만나고 1 이런 식으로 있겠습니다. 미분계수 0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대충 극대극소를 갖는 형태를 그렸는데 미분계수 2가 0이 되려면 이런 그림은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 형태로 접근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조금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그려진 그림 보고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1이 되겠습니다. 1에서 함수값 0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2가 될지 여기가 2가 될지 잘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아까 체크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fx가 플러스 마이너스 1 되는 점이 3개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1 되는 곳이 하나 있겠습니다. 함수값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0이고 그 다음에 1 되는 게 몇 개 있어야 되겠습니까? 오른쪽에다 좀 쓰겠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0이고 1 되는 곳이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그냥 체크해 놓겠습니다. 하나, 둘, 셋 또는 하나, 둘, 셋 밑에도 가능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2가 있는 곳이 1이 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인지 여기에서2인지 한번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요.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x 2에서 극대라고 했습니다. 다시 왔습니다. x 2에서 gx는 극대값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fx는 어떻습니까? 이미 그래프가 위로 올라온 형태이니까 fx는 0보다 크겠습니다. 그러면 그 값의 부호는 f'x에 대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 x 2에서 극대인 것이 f'2에서도 어때야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같은 부호를 데려오기 때문에 극대여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가 2구나 하고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2가 됐습니다. 이제 fx의 식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추론해 보겠습니다. fx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뭘 이용해서 표현해 보겠습니까? 2에서 1에서 1이란 y는 1이라는 직선에 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끊고 가는 점의 x좌표를 제가 k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fx는 어떻게 표현된다고 했습니까? fx는 최고치 항의 개수가 2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x-2의 제곱 x-k 더하기 1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뭐 해주겠습니까? f1에서의 함수값이 0이다 해서 2분의 1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럼 1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k 그리고 더하기 1이 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k가 몇이겠습니까? k가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여기가 k가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3이 되겠구나 하고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뭘 쓰겠습니까? 3차 함수 비율 쓰겠습니다. 3차 함수 비율에 의하면 여기가 몇이 되겠습니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2를 더해주니까 여기는 3분의 8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이것 G'X가 0 되는 곳은 F'X가 0 되는 곳이고 여기 극대 여기 극소하고 그대로 오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0이 되겠습니까? gx는 여기하고 fx가 0 되는 fx가 1 함수값 1을 갖는 곳 마이너스 1을 갖는 곳에서 x절편이 생기고 극대 극소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그래프를 또 그려왔는데 그래프를 보면서 또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절대값 fx하고 그려놓은 것입니다. 이게 절대값 fx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절대값 fx고 gx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ln 절대값 fx하고 극대값 그대로 오는데 여기에서 함수값 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2가 되고 여기는 2가 되고 여기는 아까처럼 3이 되고 여기는 3분의 8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몇입니까? 여기는 1에서 여기는 1이 되겠습니다. 1에서 함수값 존재하지 않는데 gx는 어떻게 함수값을 주라고 했습니까? 1에서 1이라는 함수값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되겠습니까? 1에서의 함수값은 2하고 여기에 이렇게 찍히겠습니다. 이 파란색 그래프가 gx가 되겠습니다. 이 gx는 뭘 점근선으로 갔습니까? x는 1이라는 직선을 점근선으로 갔습니다. 함수값은 1이라는 곳에서 찍히겠습니다. 여기는 1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뭘 구하겠습니까? 다 구했습니다. 어디에서 극소가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gx의 극소값을 구하라. 극소값은 3분의 8에서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g 3분의 8을 읽어야 되는데 g 3분의 8 ln 절대값 3분의 8이니까 f 3분의 8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f 3분의 8을 계산을 해주면 여기에다가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3분의 8 들어가면 3분의 6 빼니까 9분의 4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곱하기 그리고 1 마이너스 3분의 8 마이너스 3분의 9 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더하기 2를 해주면 27분의 2가 돼서 27분의 마이너스 27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더하기 27분의 27 해주니까 27분의 25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g 3분의 8은 여기에 ln만 붙이면 되겠습니다. ln 27분의 25.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2분의 파이인 4분원이 있겠습니다. 이 호 AB 위에 점 P에서 선분 OA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고 이 각을 세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OAP 각의 이등분선을 그어서 OB하고 만나는 점을 S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의 넓이를 F세타, 이 부분의 넓이를 G세타라고 했을 때 다음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F세타, G세타를 세타에 관한 삼각함수로 표현해주면 좋겠습니다. 이거 이등변 삼각형이어서 제가 수선을 좀 그어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기 보이는 AO, 여기 이 직각인 이 삼각형하고 AHP 이 삼각형은 서로 닮음이 되겠습니다. 90도, 90도, 그리고 여기 공통각이어서 이 각이 세타구나 하고 찾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서로 합동이니까 여기도 세타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길이가 이 길이하고 이 길이 합동이어서 서로 같은데 여기가 1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길이는 1 사인 세타 해서 사인 세타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여기도 사인 세타, 여기도 사인 세타 하고 나타나서 AP의 길이는 2 사인 세타 하고 오른쪽에 조금 써놓고 가겠습니다. AP의 길이를 찾았습니다. 2 사인 세타 하고 써놓겠습니다. 그러면 AP를 이용해서 AH의 길이가 나타나는 걸 금방 알겠습니다. AP 곱하기 사인 세타 하면 AH의 길이가 나타나겠습니다. AH의 길이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2 사인 제곱 세타 하고 나타나고 그 다음 또 뭐 하겠습니까? 여기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데 그러면 이 각 점들 이 점들 하나하나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 하고 표현되겠습니다.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 하고 표현이 돼서 AH를 이용해서 HQ도 표현이 되겠습니다. HQ도 한번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HQ는 AH 곱하기 탄젠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 하고 표현되겠습니다. 그러면 2 사인 제곱 세타 곱하기 탄젠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하고 쓰겠습니다. 탄젠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HQ까지 찾아서 F세타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G세타를 구하려고 길이를 또 쫓아가 보겠습니다. G세타는 어떻게 접근할 거냐면 삼각형 OSP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그 다음에 OR분의 RP의 B를 이용해서 OP분의
rp의 길이를 곱해줄까 합니다. 이 넓이의 몇 분의 몇이죠? 5p분의 rp에 해당하는 넓이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OS의 길이가 먼저 필요한데요. OS는 지금 AO의 길이가 1이고 여기가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니까 탄젠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하고 OS의 길이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OP의 길이는 1이고 또 사이각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세타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면 OR 대 RP의 길이의 비만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OR 대 RP의 길이를 한번 체크를 하는데 이제 뭘 쓰겠습니까? 맞습니다. 각의 이등분선 한번 써보겠습니다. OR 대 RP는 AO 대 AP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AO 대 AP 하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AO 대 AP, AO 1이라고 했고 AP의 길이는 2sin 세타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OP분의 RP의 길이를 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OP분의 RP를 계산을 해주면 여기다 한번 다시 써보겠습니다.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1대 2sin 세타 하니까 1 더하기 2sin 세타분의 2sin 세타하고 길이의 비가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넓이도 구할 준비가 됐고 이 넓이도 구할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다가 조금 구해 보겠습니다. 길이의 비를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넓이를 접근을 할 텐데요. 조금 길게 쓰겠습니다. 세타 세제곱 곱하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세타 세제곱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G세타 구하는데 삼각형 OSP 넓이를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OS의 길이 탄젠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라고 했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세타 그리고 OP의 길이는 1이고 거기에 사인 몇을 곱해주겠습니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세타 하고 곱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뭘 곱한다고 했죠? OP분의 RP 1 더하기 2사인 세타분의 2사인 세타를 곱해준다고 했습니다. 1 더하기 2사인 세타분의 2사인 세타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F세타 하고 구해주겠습니다. F세타는 어떻게 나타나죠? 2분의 1 곱하기 AH 먼저 곱해보겠습니다. 2사인 제곱 세타 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2사인 제곱 세타 하고 나타나고 그 다음에 HQ 이거 쭉 쓰겠습니다. 그러면 2사인 제곱 세타 곱하기 탄젠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 하고 쓰겠습니다.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 그러면 이제 세타가 0으로 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분자에 있는 세타 0으로 가는 세타 몇 개 있습니까? 세타 세제곱하고 이 사인 세타 총 4개가 있는 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모에도 사인 제곱 2개, 여기 사인 제곱 2개 해서 전체적으로 약분을 해서 1이 되는 걸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2분의 1하고 또 어디 2가 있습니까? 여기도 있어서 또 약분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모도 이렇게 약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극한값이 뭐가 되겠습니까? 극한값을 최종적으로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자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세타 0으로 가면 탄젠트 4분의 파이 1로 가고 세타 0으로 가면 사인 2분의 파이도 1로 가고 여기는 0으로 가서 1. 전체적으로 분자는 1만 남겠습니다. 그러면 분모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기 2가 있고 탄젠트 4분의 파이 1 해서 극한값은 2분의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것이 K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100K를 100K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해서 정답은 50이 되겠습니다. 30번 문제를 보시면 양수 A에 대해서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함수 fx를 조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x제곱 하는데 x로 묶어보겠습니다. x로 묶으면 x-a가 되고 2의 마이너스 x제곱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 함수 fx를 조금 해석을 해보면 0,0을 지나고 그 다음에 a,0을 지난다는 사실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x가 양의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0으로 가니까 fx는 0으로 접근하겠습니다. fx는 0으로 접근하고 x가 음의 무한대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양의 무한대로 커지니까 fx는 양의 무한대로 접근하겠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알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실수 t에 대해서 x에 대한 방정식 이거는 y는 fx이고 이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f't x-t
더하기 ft. 이것은 접선이 되겠습니다. 어떤 접선입니까? t, ft를 접점으로 하는 그러한 접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접점으로 하는 접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이 접선 t, ft에서의 접선하고 y는 fx가 서로 다른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gt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모든 실수 k값의 합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fx의 그래프의 개형을 추측하고 개형을 추론해보고 그 접점에서 이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어떤 불연속 막대 그래프가 되는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fx 한번 다시 써보겠습니다. fx는 하고 써주면 x제곱 마이너스 ax 그리고 2의 마이너스 x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도함수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도함수 이거 먼저 미분을 해주면 2x 마이너스 a가 되고 이거 놔두고 이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x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써보겠습니다. 정리를 해서 써보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 더하기 2x 그리고 마이너스 a 2의 마이너스 x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극점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2차 함수 이 2차식 판별식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거 0되는 x값은 이쪽에서만 나타나니까 여기 판별식을 체크를 해보면 a 더하기 2의 제곱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니까 마이너스 4a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계산을 해주면 a제곱 더하기 4가 돼서 0보다 크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값이 몇 개 있다는 뜻이죠. 2개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계도 함수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f2' 하고 써보겠습니다. f2' 해주면은 또 이거 한번 그대로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 더하기 2x 마이너스 a 해주고 이거 그대로 쓰고 이거 미분하면 부호가 바뀌겠습니다.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2x 더하기 a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잘못 썼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 부분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2x 더하기 a 더하기 2 하고 나타나고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2x 더하기 a 그리고 2의 마이너스 x제곱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다시 정리해주면 x제곱 해주고 정리를 해주면 a 더하기 4x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2a 더하기 2하고 나타나겠습니다. 2의 마이너스 x제곱하고 나타나는데 변곡점도 몇 개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또 판별식을 체크를 하는데요. 이계도 함수 0되는 것도 이 2차식이 관할하겠습니다. 그러면 판별식을 해주면 a 더하기 4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ac 하니까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8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a제곱 더하기 4a 8a 하는데 지워지고 4, 4, 16 더하기 8 하고 나타나서 이것도 0보다 크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변곡점, 서로 다른 변곡점도 2개 있겠구나 하고 체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프의 개형을 체크를 할 텐데요. 이 2차 함수 한번 보세요. 이 2차 함수 어떻게 생겼습니까? 여기는 항상 0보다 크고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인데 어디에서 절편이라고 했습니까? 0하고 A에서 A 양수라고 했으니까 오른쪽에 쓰겠습니다. 0하고 A에서 절편입니다. 그러면 0하고 A에서만 음수고 fx는 나머지 부분에서는 양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개형을 제가 조금 추측해서 그려놨습니다. 한번 보시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A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여기 X절편 A하고 나타나고 여기에서 음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롤의 정리에 의해서 적어도 한번 이렇게 미분계수 0되는 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음의 무한대로 가면 증가하고 그 다음 어떻게 되겠습니까? x가 양의 무한, 여기 전부 양수인데 양의 무한대로 가면 x축이 점근선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그래프가 생기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극소, 여기 극대, 여기 변곡점, 여기 변곡점,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 그리고 다시 아래로 볼록으로 변하는 변곡점 2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프의 개형도 찾았습니다. 제가 조금 복잡한 그림이어서 미리 그려놓고 해석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접점, 점 t, x라는 점 t, ft에서의 접선하고 fx하고 교점의 개수는 어떻게 되는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t가 여기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접선이 이렇게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곡선하고 접선의 교점은 접점 하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하다가 여기까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극소점에서도 한 개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살짝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접점하고 여기 위로 볼록인 점이 만나서 두 개 하고 생기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 하다가 여기 또 변곡점 보이십니까? 변곡점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변곡점에서는 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곡점에서 한 점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또 살짝 올라가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접점하고 여기에서 만나니까 또 두 개 하고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여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극대값에서 하나, 둘, 또 두 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살짝 이렇게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접선이 여기에서 살짝 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한번 만나고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한번 만나고 접점에서 만나고 저 위에서도 또 한번 만나겠습니다. 그러면 세 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초록색 선으로 그어놓은 이 변곡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한 점 그리고 저 위에서 만나니까 다시 두 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살짝 내려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짝 내려와서 변곡점에서 내려와서 접하면 몇 개의 교점이 생기겠습니까? 하나, 둘, 셋 하고 항상 세 개로 이렇게 그래프가 나타나겠습니다. 이 밑에 있는 보라색 자주색 그래프가 무슨 그래프가 되겠습니까? GT 막대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드디어 여기 해석할 준비가 됐습니다. 여기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식을 해석을 해보면 함수값하고 극한값의 합이 5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들여다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 1이라고 했습니다. 1, 2, 3. 여기 함수값도 1, 극한값도 1 해서 여기는 1 더하기 1 해서 조건에 맞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 극한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여기는 몇 더하기 몇이 되겠습니까? 여기는 2 더하기 2 해서 성립하지 않고 여기는 어떻습니까? 이 점에서는 1 더하기 2 함수값 1 극한값 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도 어떻습니까? 이 경우도 좌극한 우극한이 달라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서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여기도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여기도 어떻습니까? 이 사이에 있는 점들 함수값 2 극한값 2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3 더하기 3 하고 나타나서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이 점 어떻습니까? 함수값은 2가 되고 극한값은 3이어서 이 점 만족하겠습니다. 그럼 오른쪽으로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3이어서 함수값도 3, 극한값도 3 해서 이 경우도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디 찾았습니까? 만족하는 곳 한 곳이 있겠습니다.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점의 x좌표가 몇이라는 뜻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점의 x좌표가 5구나 하고 찾겠습니다. 여기가 5 하고 찾았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5입니다. 우리 아까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변곡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식에서 우리 뭘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변곡점 x가 0 되는 이 2차식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5를 대입하면 0이구나 하고 체크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5를 대입하면 5, 25,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5, 4, 20 더하기 2a 더하기 2가 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a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절로 넘어가면 3이고 20 빼주면 5, 7. 그래서 a는 3분의 7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a를 찾았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찾고 싶은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어떤 k라고 했습니까? K 좌극한, 우극한이 다른 그런 K를 찾아라. GT 불연속 막대 그래프 이 자주색 그래프에서 좌극한, 우극한 다른 곳을 찾아라 했습니다. 좌극한, 우극한 다른 곳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X 표시한 이곳이 좌극한, 우극한 다른 곳이 되겠습니다. 올라오면 어디가 되겠습니까? 여기하고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주어진 함수의 극값이 되는 곳입니다. 극값의 x좌표를 제가 알파, 베타라고 다시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극값의 x좌표 도함수 0 되는 곳이니까 어디로 오겠습니까? 맞습니다. 여기로 오겠습니다. 이 함수의 이 2차 방정식이 0이 되게 하는 값이 x값이 알파 베타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합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 뭐로 구해준다고 했습니까? 근계관을 써서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a 더하기 2하고 나타나겠습니다. a 더하기 2가 되고 a는 3분의 7입니다. 그러면 대입을 해주면 3이 6 해서 3분의 13. 우리 구하고 싶은 것은 p 더하기 q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p 더하기 q는 13 더하기 3 해서 16. 정답은 16이 되겠습니다.